며칠 만에 시청신고를 했는데 그 경찰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전화 왔다고. 그러니까 가족은 아무도 안심이 되잖아요. 우리 아주버님이 그때만 경찰관이 거짓말을 안 했으면은 지금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독한 마음 먹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근데 경찰관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고 보호자들한테 거짓말을 해놓고 이제 살릴 수도 있었는데 경찰관이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경찰을 믿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아주버님은 죽어버린 거예요. 경찰관은 우리가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데가 경찰이구나. 네, 아니잖아요. 믿을 이만큼의 흠도 뭣도 없어. 사람이 백골이 될 때까지. 어떻게 사람이 백골이 될 때까지 찾지를 못한 거냐. 그리고 허위로 수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분명히 무사했다고 했습니다. 7월 2일에 제주에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이 담당 경찰이 순경 바로 위에 직급입니다. 60대 남성과 연락이 됐다. 가족한테. 근데 이 아버지라는 분이 가족한테 알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켰고 실종을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장미란 씨 사건이 터진 이후에 가족이 재차 신고를 했고 금세 이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 송영훈 전 대표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이고 경찰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저렇게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이 가족에게 거짓 답변을 해가면서까지 사건을 묻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도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 국민의 재산이 걸린 문제 혹은 뭐 성폭력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사건을 암장하고 은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건이 암장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때 과거에는 검찰의 보안수사가 그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안수사권마저 민주당 정치인들이 한 마음으로 다 폐기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10월 2일부터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때 그 사각지대는 누가 메웁니까? 그걸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민주당은 그 보안수사권 폐지 통과시켜놓고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까? 범죄자에게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아닙니까? 저렇게 사건 묻어버리려는 경찰에게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전면 원상복구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네. 지금 제주에서만 실종 사건을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실종 사고가 2,900건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뭐 해결된 것도 있고 미제 사건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실종 신고가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종결 처리하면 그다음에 이렇게 시신이 발견되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경찰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이제 신뢰할 수 없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 가족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의문이 있는 거는요. 저런 식으로 왜 거짓말했는지 이건 분명히 밝혀야 되고요. 예. 더 나아가서 이 음모론까지 있어요. 혹시 돌아가신 거에 저 경찰의 책임이 직간접적으로 있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서 저랬다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저 언젠가 드러날 거짓말 아닙니까? 연락이 됐는데 그다음부터는 계속 연락이 안 되면 가족들이 참고 기다리겠습니까? 당연히 언젠가는 또 문제제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초기에 아주 골든타임 때 저런 말을 한다는 거는 안 밝혀지기를 원하고 뭔가 골든타임이 지나가게 하는 시간 끌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시스템적으로 경찰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경찰의 그 실무자가 내가 연락이 됐다 해서 그냥 실종을 해제시켜버리면 그냥 경찰에서 사건이 끝나냐 이거예요. 그러게요. 이걸 검토하는 시스템이 없냐 이겁니다. 그냥 실무에 있는 경찰관이 저렇게 처리해버리면 다 끝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관심 있는 게 시스템이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어느 조직이든 이상한 사람은 있고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걸 이중삼중으로 잘못된 결과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손 변호사님 지적해 주신 보안수사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경찰이 다 잘하겠지만 그래도 경찰 중에서는 문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문제 제기하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걸
검찰개혁이라는 대의 명분 아래에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린 건 많이 참 진리인 것처럼 얘기한 것이 참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 계속해서 제가 비판을 해오던 것이고 뭐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인데도 계속 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경찰의 시스템을 이제 와서 이제 고친다는 거거든요. 이 한 사람이 실종해제 못하고 예. 간다는 것. 뭐 이제 와서 하면 뭐 합니까? 이거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사람이 장미란 씨 사건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A 경장이죠. 우리로 따지면 공무원이면 한 9급 상당 되겠죠. 순경 바로 위에 직급입니다. 자, 저 사람 오늘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오늘 앞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체 종결 처리 왜 하신 겁니까? 장미란 씨랑 아는 사이입니까? 왜 연락을 안 했는데 했다고 하셨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레파토리가 너무 똑같아요, 성룡훈 대변인. 그러니까 무사합니다. 안심시키고 그리고 끝. 이거를 정말 그 많은 미제 사건 중에 진짜 이게 소수의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밖에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앞서 저희가 잠깐 보았던 그 60대 남성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장미란 씨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는 언론에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맞아요. 가족들도 그렇게 된 줄 몰랐겠죠. 그러면은 과연 두 건만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저는 제주도 내에서 실종 사건이 접수되었다가 가족과 연락이 되었다고 해서 종결이 되었으나 지금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사건들 당장 경찰이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지금 혹시 저와 유사한 일은 없는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실종 신고를 이제 와서 한 사람이 실종 사건 해제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의 생명이 걸린 경우에도 저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재산은, 소액 사기는, 절도는 혹은 성폭력은 그 밖에 다른 각종 복잡한 경제 사건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묻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은 답은 이겁니다. 경찰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고 해이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관이 수사권을 독점하면 안 되고 사건을 종결시킬 권한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전권 송치나 보안 수사권 부활 같은 것을 통해서 반드시 올바르게 바로잡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이 사건을 처음으로 알리게 되었던 사건이었죠. 장미란 씨 남자친구, 처음에 신고했던 사람입니다. 장미란 씨 남자친구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전화했더니 실종팀이라고 하면서 미란이랑 연락이 됐다. 근데 자기 잘 있고 남자친구한테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통화가 됐다. 연락이 됐으니 종결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해서 통화됐고 잘 있는 줄 알았죠, 저는. 기사 보고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인지하게 된 거예요. 하루 종일 울면서 그냥 너무 화가 나고 손발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그 거짓말만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경찰한테는 지금 제일 원망스럽죠. 여러 사건이 최근에 있었어요. 지금 경찰에 대한 권한이 엄청나게 지금 확대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뭐 아들의 그 휴대전화 안에 있는 불법 촬영물들을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부숴버리질 않나. 장윤기 사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그 아들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또 은폐하질 않나. 너무나 많은 지금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를 해놓았는데 민주당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보안수사권과 이 사건이 정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 사건이 보안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경찰의 암장 사건으로 비화된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동안 보안수사권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일부 예외적인 사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을 저 역시 강조해 왔던 입장인데 구분할 건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믿을 건 경찰이 스스로 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측면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놓은 내용 중에도 좀 전에 성용훈 전 대변인께서
부민들께서 말씀 주셨던 뭐 이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수청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법안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뭔가 불편하고 기존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시스템을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예. 우려점들을 충분하게 보완하자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보안 수사권을 완전하게 폐지했다라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는 것조차도 저는 좀 위험성이 있다. 그런 측면은 저희 민주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10월 2일 법이 완전한 시행에 이르기 전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또 내용들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국민들께서 조금 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주 실종 사건과 그 사건을 허위 종결했던 경찰관의 심리 프로파일링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또 허위 종결됐다는 거죠. 이렇게요. 60대 남성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실종 사건 2건을 해당 경찰관은 허위로 종결을 했습니다. 자, 이번 강력본에서는 도대체 왜 이 경찰은 이렇게 2번이나 최소 2번이나 허위 종결을 했을까와 관련된 이야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 도대체 왜 이게 사실 국민들이 가장 갖는 의문입니다. 왜 이런 거냐? 뭐 가장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뭐 그러니까 게을렀느냐, 무능했느냐 다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범죄 심리적으로는 이런 유형을 이제 보통 히어로 머더, 영웅 살인 범죄에서 하는데 히어로 머더. 예를 들면 그 실종 처리팀에서 사건이 많으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처리해 줌으로써 이제 일종의 일 잘하네 이런 느낌을 받는 형태. 이게 보통 영웅심리라고 하잖아요. 소영웅 심리. 영웅심, 소영웅주의 같은 느낌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증거는 성범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했던 그런 성범죄와 또 하나는 이제 가정폭력 관련된 것도 의심이 되는 거를 봤을 때는 연결되는 심리적 상태는 이거로밖에 설명을 못할 것 같다 느낌이 듭니다. 해당 이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경과를 또 저희가 좀 준비해 놓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그 해당 성비위가 있었다는 것과 이 히어로 머더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존재감을 뽐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 처리를 잘하거나 아니면 업무 처리를 이걸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좀 그러니까 주도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성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심리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2023년 가정폭력 신고 내부 경고, 지난달 여자 화장실 들어간 혐의로 직위 해제. 관계자들 소통을 잘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이해가지 않는다. 골든타임을 놓친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말했을 가능성도 있다. 평소에 업무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본질은 히어로 머더다. 평소에는 그렇게 성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일이 터졌을 때는 자기가 나서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만회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일종의 소용주의가 저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형태의 범죄나 이런 거에도 저런 형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소방관들은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막 같이 끄는 형태로 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그렇고, 저런 경찰 같은 경우는 저런 범죄를 자기가 능동적으로 해결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거죠. 이건 엉뚱한 형태에서 큰 피해를 만들어내는데 저걸 저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반장님 프로파일링 듣고 보니 뭔가 이제 명확해집니다. 왜 그랬는지. 자, 그러자 이 경장이 지난 1년간 처리했던 실종 사건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간 당직서며 허위 종결을 했던 제주 서부경찰서 많으면 하루 4-5건, 보통 1-2건의 실종 사건 신고 접수. 실종팀 야간 당직 1명, A 경장은 야간 당직하며 2건 허위 종결 처리. A 경장이 지난 1년간 처리했던 실종 사건을 전수조사할 예정인데 2건뿐이겠냐 이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더 있을 겁니다. 이 A 경장이 1년 동안 실종 처리팀에 있었다고 봅니다. 실종 사건팀에 있었다고 보는데, 사실 실종 사건팀은 성과 내기 힘들고 많이 힘들기 때문에 꺼려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와갖고 저렇게 성과를 내려고 하는 느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3건은 더 있을 겁니다. 예. 결국 피해자는 국민들입니다. 그렇죠. 돌아가셨잖아요.